위염이나 식도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방치했을 때 더 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식도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증상이 있는 식도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저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음식물들을 잘 삼키기가 어려워지는 일단 연하곤란과 같은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도암 같은 것들이 발생됐을 때 음식물들, 특히 처음에는 딱딱한 고형 물질 같은 것들을 삼키기가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물이라든가 부드러운 음식들, 나중에 침 같은 것들도 삼키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저절로 초전되는 경우는 없고 점점점 진행이 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은 가슴 안쪽으로 이제 모호하게 둔하게 아파지는 그런 가슴의 통증들이 있습니다. 보통 등 쪽으로도 증상들이 유발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체중 감소라든가 아니면은 구토, 출혈, 그다음에 목소리 같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은 네.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들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밥 딜에 생기는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네. 밥통을 좀 살펴봐야겠죠. 네, 저는 예, 밥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식도는 그 위산이 역류해서 손상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위는 이게 다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대체 왜 위염이 생기는 걸까요? 이정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위가 위산으로부터 어떻게 위를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강한 위산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액층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어 기전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방어 체계가 손상되면은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여 염증, 즉 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위산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방어 체계가 외부 자극이나 나쁜 생활 습관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위가 나쁜 녀석들한테 좀 시달리면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속 쓰릴 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외부 자극이 있을 때예요. 남편이 뭐 잔소리 심하게 할 때,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친구가 집 샀다고 자랑할 때 뭐 이런 거. 정규 씨는 뭐 저는 이제 언제? 아무래도 또 이 가장이다 보니까 돈이 없을 때 아유, 슬픕니다. 그런데 이 나쁜 녀석들이 대체 뭔지 콕 집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거는 닥터의 경고에서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근데 위험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위염은 흔한 질환이지만 대부분이 뭐 악성이나 뭐 나쁜 게 되지 않는데 이런 위염을 방치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 구토 증상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면 위출혈이나 위궤양이 생겨서 자칫하다가 생명을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위염이 장기간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 화상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위암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염에 대해서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속쓰림과 위염을 방치하다가 암을 발견하신 분을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경기도 고양시. 안녕하세요. 속쓰림, 위염 증상을 간과하다 위암 수술까지 받게 됐다는 오서진 씨. 위암 수술을 한 지는 올해로 10년 됐어요. 40대 초반으로 젊은 나이였는데 그 진단을 받게 돼서 많이 놀랐습니다. 과거 더부룩하거나 속이 쓰린 증상을 자주 겪곤 했다는 오서진 씨. 특히 힘든 일이 있거나 신경 쓰는 일이 있을 때면 속이 너무 쓰려서 잠 못 이룬 적도 종종 있었다고요. 식도염이나 위염 증상이 있긴 했어도 그때마다 그냥 약국에서 위장약을 먹곤 했어요. 젊기도 했고 어쨌든 약을 먹고 나면 증상이 나아지니까 그렇게 넘겼던 거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뒤 위의 60%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젊은 시절 오서진 씨가 위암에 걸리기까지 어떤 위험 요인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 제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떡볶이라든가 쫄면, 비빔국수 그런 매운 음식들을 좋아했죠. 두 번째, 폭식하는 습관이 있었다고요? 식습관이 엄청 불규칙했죠. 먹을 땐 폭식 수준으로 먹다가 또 안 먹을 땐 안 먹고 그 야식도 많이 즐겨 먹었어요. 그래서 위에 부담이 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언니도 위암 수술한 지 20년이 됐어요. 그걸 간과하고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게 후회가 됩니다. 위암 수술 후 10년이 지나고 오서진 씨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식탁에서 사라지고 단백질과 섬유소가 채워진 담백한 상차림이 된 겁니다. 위암 수술하고 난 뒤로는 담백하게 차려 폭식하지 않고 적정량만 먹고 있어요. 또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체력 관리에도 힘쓰기까지. 그렇게 어느덧 오서진 씨가 완치 판정을 받은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속쓰림이나 위염은 흔히 겪는 증상이라 젊은 나이에도 놓치기 쉬운데요. 내 몸에 이런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꼭 미리미리 검사 받으셔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관리 잘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다는 게 정말 삶의 질을 확 높여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위염을 방치하거나 그대로 냅뒀을 경우에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염의 다양한 얼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급성 위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미란성 위염이 사진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출혈성 위염이에요. 꼭 기억해야 될 급성 위염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교수님? 이 교수님? 예, 급성 위염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가지지 않던 그런 아주 그 갑작스러운 자극, 뭐 음식을 필요한 여러 가지 자극이라든지 스트레스나 약 아니면 감염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내시경에 보는 것 같이 이제 급성 위염이 되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점막 그 피부 밑에 이렇게 이 피멍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피멍이 들게 되면서 거기서 피가 이렇게 저절로 날 수도 있고요. 닿기만 해도 피가 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얼굴로 이렇게 미란성 위염이라고 해서 문어 빨판처럼 중간에 이렇게 폭 파여지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급성 위염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자, 위염의 또 다른 얼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네. 만성 위염이에요. 만성.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표재성 위염이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오. 자, 세 번째가 이거 어떻게 읽을지 늘 고민해요. 제가 장상피화생이라고 읽을지 장상피화생이라고 읽을지 이것까지 교수님들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알아본 위험보다 더 깊이가 깊은 걸까요? 어떨까요? 네, 이제 만성 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크게 세 가지 표재성 위염과 만성 위축성 위염 그리고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 소견이 있는데요. 내시경 그림을 보시다시피 표재성 위염은 점막의 표면에만 염증이 있는 소견입니다. 그냥 부어 있고 발적이 별곡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축성 위염은 이렇게 염증들이 오래 반복이 되면서 위장의 점막들이 얇아져서 그래서 밑에 있는 혈관들이 비쳐 보이는 소견이고 위샘 같은 것들이 기능이 떨어져서 전반적인 위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피화생은 말씀하셨다시피 위의 점막들이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들, 손상들과 회복 과정들을 계속해서 겹치다 보니까 장의 상피처럼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된 소견입니다. 이런 경우는 위암의 발생률이 또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식도를 못 살게 굴면 성질이 변해서 발의 식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위를 못 살게 굴어서 성질이 바뀌면 그럼 뭐가 된다고 했죠? 장상피 화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려워요. 그래도 암 전 단계라고 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급성 위염보다는 만성 위염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만성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장상피 화생 같은 경우에는 위암의 발생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자극들과 그로 인한 회복들이 반복됨으로써 장 점막들의 변화와 손상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그런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축성 위염과 같은 경우는 위염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6배, 장상피 화생 같은 경우는 없는 분들에 비해서 10배에서 20배 정도 위암의 위험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위장이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내거든요. 어떤 증상들을 보내는지 대표적인 증상 좀 알아볼게요. 예, 그 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 명치 부위가 답답하고 통증이 있다. 두 번째는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에 종종 시달린다. 구역질과 구토가 자주 난다. 네 번째는 트름을 자주 하거나 신물이 넘어온다. 다섯 번째 이제 속이 종종 쓰려서 고통스럽다. 이 모두가 다 우리 위치로 따지면 이렇게 명치부,
위하고 십이장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이 증상들인데요. 네. 다행히도 이런 증상들을 생겼을 때 검사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심지어 CT 검사까지 해도 이상이 없으면서 그냥 정상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오늘 다루고 있는 그런 위암이나 아니면 뭐 식도암도 이런 증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검사를 해서 감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만성 위염이나 아니면 장상피 화상들은 이런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 따로 있는지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잘 봐서 예, 평소에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